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스포츠 예능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계약 전쟁의 중심 이야기를 다룹니다. 김연경과 원더독스를 둘러싼 방송사 간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이동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뒷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 콘텐츠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SBS 스포츠가 김연경과 원더독스에게 전달한 새로운 방송 계약서는 공개되자마자 업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계약과 비교해 출연료는 무려 3배 수준으로 인상됐고, 단순히 출연료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제작비 지원, 전속 촬영권, 장기 중계 옵션까지 포함된 사실상 패키지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데려오겠다는 제안이 아니라 원더독스를 중심으로 스포츠 콘텐츠 시장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업계를 놀라게 한 대목은 시즌 전체 경기를 생중계로 보장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원더독스를 더 이상 관찰형 예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준프로급 팀으로 대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 스포츠 예능 역사에서 특정 팀을 위해 이 정도 규모의 투자와 편성 보장을 제안한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SBS 내부에서는 원더독스를 현재 스포츠 콘텐츠 중 성장 가능성이 이미 증명된 유일한 브랜드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김연경이라는 절대적인 자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단순한 출연진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축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에 SBS는 단순한 금액 경쟁이 아닌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의 계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은 급격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더독스 시즌2를 제작해온 MBC 입장에서는 기존의 모든 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즌1의 성공을 전제로 이미 후속 논의와 내부 준비가 진행 중이었지만, SBS가 먼저 강력한 조건으로 선점에 나서면서 주도권이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MBC 관계자들은 이 제안이 단순한 경쟁 차원이 아니라 시장 판도를 뒤집는 수준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원더독스의 몸값이 이미 단일 방송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현실적인 분석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즌2의 향방은 더 이상 한 방송사의 의지로 결정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연경의 영향력은 이미 스포츠 스타의 범주를 넘어 하나의 산업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즌1을 통해 원더독스가 만들어낸 파급력은 세대와 플랫폼을 가리지 않았고, 시청률과 화제성, 온라인 반응까지 모두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SBS가 제시한 조건의 본질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기간 프로배구 중계를 담당하며 쌓아온 중계기술, 촬영 인프라, 해설 네트워크를 원더독스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깊이와 성격 자체를 완전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공개되면서 김연경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결정 하나가 시즌의 성격, 방송 플랫폼, 제작 방식은 물론 원더독스의 미래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즌2를 둘러싼 싸움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했고, 진짜 긴장은 그 다음 장면을 향해 빠르게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시즌1이 끝난 직후부터 원더독스의 위치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포츠 예능이라는 틀 안에서 소비되던 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송가와 산업계는 원더독스를 하나의 독립된 브랜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김연경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김연경을 더 이상 출연자나 화제성 카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계하고 훈련 방식과 메시지를 주도하며 콘텐츠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핵심 주체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식 변화는 곧 원더독스 전체의 가치 재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즌 1 방영 기간 동안 원더독스는 단순한 웃음 코드나 감동 서사를 넘어서 실제 스포츠 팬층까지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시청층이 형성됐고,
경기 장면 클립과 훈련 영상은 포털과 SNS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례적인 반응이었고, 이는 곧 시장의 관심을 자극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방송사 내부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원더독스는 예능 제작비 구조 안에 계속 묶어둘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시즌 1이 끝나자마자 출연진과 팀 전체의 몸값이 급격히 상승했고, 기존의 계약 구조로는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원더독스 소속 선수 중 일부가 실제 프로 시장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예능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어 연봉과 계약 조건이 공개되자 언론과 포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이슈가 아니라 원더독스라는 브랜드 전체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연경에 대한 산업계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레전드 선수이자 스타 예능인을 넘어 스포츠 콘텐츠를 기획하고 성장시키는 감독형 크리에이터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PD들 사이에서는 김연경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단기 흥행이 아니라 장기적 자산이 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MBC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시즌 1 당시의 계약 구조로는 김연경과 원더독스를 계속 붙잡아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연료 인상 논의가 본격화됐고,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더독스가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예능 제작 환경이 아니라 실제 선수 육성과 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는 김연경이 시즌 1 내내 강조해온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원더독스는 방송사가 선택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방송사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도권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김연경과 팀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즌 1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단순한 후속 제작 여부가 아니라 누가 이 브랜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원더독스를 둘러싼 흐름이 급격히 바뀌자 가장 먼저 압박을 느낀 쪽은 MBC 내부였습니다. 시즌 1의 성공은 분명 MBC의 성과였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규모로 커졌다는 사실이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부 회의에서는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브랜드가 되어버렸다는 위기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즌 1이 끝난 직후 MBC는 당연하다는 듯 시즌 2 제작을 기정사실로 두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작진 유지, 편성 가능성 검토, 광고 구조 재설계까지 물밑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SBS의 제안이 알려지면서 이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불확실성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협상의 속도 차이였습니다. 원더독스와 김연경의 가치 상승 속도는 이미 방송사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기존 예능 제작 프로세스에서는 수개월이 걸릴 판단을 시장은 단 몇 주 만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MBC 경영진은 즉각 김연경 측과 비공식적인 접촉에 나섰습니다. 시즌 1이 가진 감동과 스토리텔링, 팀워크를 강조하며 잔류 가능성을 타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득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원더독스는 더 이상 이야기만으로 유지되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성장과 실제 경기력 향상, 그리고 그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능 제작비 구조의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장비 투자, 전문 분석 인력, 고급 촬영 시스템, 데이터 기반 전술 분석은 기존 예능 예산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요소들이었습니다. MBC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자본 구조의 벽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SBS가 제시한 조건이 단순 출연료 인상이 아니라는 점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작비와 중개 인력, 장비, 기술 시스템까지 포함된 스포츠형 패키지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MBC가 기존 방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즌2의 주도권은 빠르게 김연경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곧 프로그램의 생사와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방송사는 더 이상 주도자가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로 위치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MBC 내부의 불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시즌 1은 MBC가 만들었지만 시즌 2는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더 이상 가설이 아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감은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 예능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즌 2를 둘러싼 논쟁은 어느 방송사가 제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원더독스라는 새로운 스포츠 브랜드의 가치를 감당하고 확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여전히 김연경의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SBS 스포츠가 제시한 전략의 핵심은 원더독스를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 스포츠 프로젝트로 재정의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즌 2를 기존의 관찰형 구성에서 벗어나 스포츠 리얼리티와 기술 분석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접근은 단순히 더 화려한 화면을 만들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콘텐츠의 본질을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SBS는 이미 오랜 기간 프로배구 중계를 담당하며 축적해온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고속 카메라를 활용한 동작 분석, 경기 중 실시간 데이터 수집, 전문 해설진과 분석 인력의 투입은 방송가에서도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원더독스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팀을 준프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훈련 과정까지 콘텐츠의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 설계, 전술 수정, 선수 개인의 약점 분석과 보완 과정을 단계적으로 담아내겠다는 접근이었습니다. 이는 김연경이 시즌 1 내내 강조해온 실전 중심 성장 철학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연경은 원더독스를 감동을 소비하는 이야기로만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실제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해왔습니다. SBS의 제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이 공개되자 방송업계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시즌 2는 더 이상 예능 프로그램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의 출연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스포츠 다큐와 리얼 트레이닝 콘텐츠의 결합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관심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변화는 기존 예능 제작 방식에 익숙한 방송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제작 기간, 인력 구성, 예산 운용 방식까지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SBS가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던졌습니다. 원더독스가 만약 이 방향을 선택할 경우 시즌 2는 이전과 전혀 다른 리듬을 갖게 됩니다. 웃음과 감동 중심의 전개에서 벗어나 긴장감 있는 훈련 과정과 냉정한 데이터 분석이 콘텐츠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시청자 층 역시 기존 예능 시청자에서 스포츠 팬과 분석형 시청자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김연경의 판단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선택은 단순히 방송사를 옮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더독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즌 2는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팀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김연경의 위치는 다시 한번 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프로그램의 얼굴이나 흥행을 보증하는 스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방송과 스포츠 산업 모두에서 김연경은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PD들과 제작 책임자들은 김연경을 스포츠 콘텐츠 창조자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출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훈련을 보여줄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어떤 기준으로 팀을 성장시킬지를 결정하는 주체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곧 계약 구조 전반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기존 예능 계약은 방송사가 주도권을 쥐고 출연진은 그 틀 안에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연경이 중심이 된 원더독스 프로젝트에서는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가 조건을 제시하고 선택을 기다리는 구조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연경의 발언 하나하나는 산업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강조해온 원더독스는 단순 예능이 아니라 성장 프로젝트라는 표현은 협상의 핵심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방송이 팀의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MBC와의 논의에서도 이 기준은 명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감동적인 서사와 시즌 1의 추억은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김연경이 요구한 것은 전문 코칭 인프라, 데이터 기반 분석, 더 높은 수준의 훈련 환경이었습니다. SBS가 제시한 방향은 이 요구에 가장 근접해 있었습니다. 준프로 팀의 준하는 운영, 장비와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선수 개개인의 발전을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은 단기 흥행보다 장기 성장을 전제로 한 구조였습니다. 이는 김연경이 그려온 원더독스의 미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경은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 선수들의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출연진과 코칭 스태프와의 논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태도는 원더독스 내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수들은 더 이상 방송 출연자가 아니라 하나의 팀 구성원으로서 방송보다 성장 결과가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내부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연경의 선택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원더독스를 어떤 길로 이끌 것인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한국 스포츠 콘텐츠에 어떤 기준을 남길 것인지를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시즌2는 이제 김연경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즌2를 둘러싼 협상전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만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어느 방송사가 제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원더독스라는 새로운 스포츠 IP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점이었습니다. 방송국 간 경쟁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중심에는 팀의 성장 방향이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원더독스가 어디로 향하든 시즌2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출연료 3배 인상은 자극적인 숫자였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더독스의 몸값이 치솟은 이유는 이 팀이 예능의 틀을 넘어 실제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SBS로 이동할 경우 시즌2는 새로운 장르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 경기 생중계, 정밀한 기술 분석, 데이터 기반 훈련 과정 공개는 예능과 스포츠 다큐의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이는 한국 스포츠 콘텐츠가 한 단계 진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MBC가 시즌2를 지켜낸다 해도 이전과 같은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더독스는 이미 기존 예능 제작 구조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은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사는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끝까지 김연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즌1 이후 여러 차례 원더독스는 성장 프로젝트라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문장은 이번 협상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관통하는 정의였습니다. 김연경의 선택은 단순히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결정은 선수 육성, 팀 운영, 콘텐츠 제작 방식, 그리고 방송사가 스포츠를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규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선택에는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 따릅니다. 원더독스 역시 더 이상 보호받는 예능팀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방향을 고민하고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성장이라는 목표는 언제나 불편함과 결단을 동반합니다. 아직 시즌2의 제작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원더독스는 이미 한국 스포츠 예능의 경계를 넘어섰고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방송국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원더독스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김연경이 어떤 기준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누군가의 질문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